Coucou tout le monde! 여러분 안녕! 조혜쌤 맞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분장을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벼룩시장에 가기 위한 미션들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미션. 파리에는요, 여러분 벼룩시장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어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혜쌤 픽, 여러분들이 꼭 가봤으면 하는 두 가지의 벼룩시장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고요. 오늘의 최종 목표는 흥정하기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어를 배웠으면 프랑스인들하고 흥정도 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향해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생뚜앙 벼룩시장입니다. 프랑스어로는 marché aux puces de Saint-Ouen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marché라는 표현이 바로 시장을 의미하고요. 피스라는 게 벼룩을 의미해서 벼룩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aint-Ouen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요, 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파리의 위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생뚜앙은 그쪽에 있고요. 일단은 파리 북쪽 외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냥 프랑스에서 제일 큰 게 아니라 유럽의 최대 규모의 벼룩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2만 평. 2만 평? 듣도 보도 못한 숫자죠. 2만 평 정도가 전부 다 시장 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개의 조그만한 시장들로 다 소분이 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닫는 가게가 많으니까 주말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때 여러분 생뚜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딱 찍고 생뚜앙 가보자고 이러면서 딱 갔어. 선생님이 말한 게 여기가 맞아? 싶은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들의 시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 그럴까?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낭만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런 인형들도 팔고 뭔가 이런 배지들도 팔고 이런 데를 생각했는데 이상한 위험한 시장들이 옆에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 골목 사이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안전한 시장으로 가시려면요, 요 보이시는 베르네송이라고 보이시죠? 베르네송을 정확하게 찍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사실 조혜쌤은 잘못 갔어요. 잘못 갔는데 위험한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위험한 시장이 뭔데요? 두 가지 의미의 위험함입니다. 첫 번째는 짝퉁을 팔아요. 어떤 짝퉁이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브랜드들을 짝퉁을 파는데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호객행위를 좀 무섭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인종차별 당할 일이 거의 없는데 여기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진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약을 파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혜쌤을 믿으시고 베르네송을 찍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베르네송, 방금 말씀드렸던 생뚜앙보다 한 2배 정도 더 추천을 드리는 곳이 바로 요 왕부 벼룩시장이에요. 여기는 파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14구에 있습니다. 14구에 있어서 지하철 13호선을 타고 포르트 드 왕부, 말 그대로 왕부 시장이니까 왕부의 문이라는 이런 역 아래서 내리시면요,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추드리는 편이고요. 상점보다는 여기서는 좌판이 조금 중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르네송 같은 경우에는요, 상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집처럼 생긴, 가게처럼 생긴 곳이 많다면 여기는 찐으로 프랑스에 사는 약간 주민들이 나와서 사세요, 보고 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운영 시간을 보시면요, 토요일, 일요일 아침 7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요, 절대적으로 일찍 가셔야 됩니다. 한 11시 정도에만 가셔도요, 예쁜 물건들 싹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7시라면 7시 반부터 8시부터 가셔서 그냥 느긋하게 즐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넘어가죠. 자, 이제 미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딱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C'est combien? C'est combien?
혹은 싸꾸뜨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 꾸뜨라는 동사는 영어의 cost처럼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Ça coûte combien? Ça coûte combien?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뭉뚱그려서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 펜 얼마예요? 이 잔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말해볼 건데요. 이때 이 잔, 이 펜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시 형용사라는 친구로 지칭을 해줄 거예요. 자, 이때 ver라는 유리잔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스를 써줍니다. 이 유리잔 얼마인가요? C'est combien ce verre? C'est combien ce verr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은으로 된 숟가락은 얼마예요? 자, 여러분 이때 숟가락은요, 귀예라고 하는데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쓰가 아니라 set, 귀예가 되는 거고요. 은으로 만들어진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은은 argent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로 만들어졌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치사 엉을 써줍니다. 그래서 un argent을 붙여주면 은으로 된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숟가락 얼마인가요? Ça coûte combien cette cuillère en argent? 한 번 더. Ça coûte combien cette cuillère en argent?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상점 주인분이 허허허 9유로입니다. 개당 9유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개당이라는 표현은요. par pièce. par pièce. C'est 9 euros par pièce. 한 번 더. C'est 9 euros par pièce. 그렇죠. 이런 식으로 9유로다. 그런데 개당 9유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격을 이거 대놓고 얼마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혹시 가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애둘러서 물어보는 고급 스킬이죠. 이렇게 뭔가 물어본다라는 것을 이 사람 불어를 좀 하는구만. 뭔가 만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때 여쭤보다 demander 동사를 사용할 겁니다. 발음해보죠. Je peux vous demander le prix. Je peux vous demander le prix? 혹은 이거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ans les combie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략 어느 정도 선에 있는 거냐, 가격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C'est dans les combien? C'est dans les combien? 자, dans les로 물어봤으니까 dans les로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한 60유로 정도 선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dans les 60 euros. dans les 60 euros.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공법으로 흥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격을 깎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대놓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격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가격을 낮춰달라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때 낮추다라는 표현이 baisse입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을 baisse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us pouvez baisser un peu le prix? 한 번 더. Vous pouvez baisser un peu le prix?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가격을 좀 깎아주실 수 있나요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faire un prix입니다. faire un prix. Vous pouvez me faire un prix? 저에게 깎아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me faire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Vous pouvez me faire un pri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살짝 이제 고수의 한계가 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좋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Je suis désolé, mais c'est déjà un très bon prix. 이미 très bon prix다.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Je suis désolé, mais c'est déjà un très bon prix.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러서면 프랑스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지.
능청맞게 가격을 깎아봅시다. 제가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래서 뭔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살 돈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없다라고 살짝 뉘앙스를 주는 거죠. 자, 이때 예산이라는 단어는요. budget. budget. 제가 뷰제가 있기는 한데 복구한 뷰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요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avoir 동사 사용해서 물어봅시다. 제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Je n'ai pas beaucoup de budget. Je n'ai pas beaucoup de budget. 그렇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저한테는 조금 비싸요. 아마 파시는 분한테는 적정한 가격이시겠지만 저한테는 좀 비싼데요. 자, 이때 pour moi를 써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자, 조금 비싸다. 너무 비싸면 안 살 것 같으니까 un peu 를 붙여주셔야 돼요. C'est un peu cher pour moi. C'est un peu cher pour moi. 그렇죠. 이때 un peu를 살짝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혜쌤이 이거 여러분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조혜쌤만의 이거 특별한 비법이거든요. 이거는 저 약간 애교를 부리셔야 돼요. 저만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때 어떻게 좀 안 되느냐? petit geste라고 합니다. geste는 원래는 뭐 행동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한테 조금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최대한 여러분 그 장화시는 고양이 포즈 아시죠? 눈을 동그랗게 하고 un petit geste pour moi. Un petit geste pour moi.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또 고단수야. 그냥 위라고 안 하셔. 아저씨 뭔가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번엔 조건을 걸어서 가격을 깎아보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사면은 혹시 할인 가능? 이런 식으로 딜을 걸어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개, 즉 autre chose, 다른 거를 avec, 함께 사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이때 C는 만약이라는 표현이죠. 자, 발음 한번 해보죠. Si je prends autre chose avec. Si je prends autre chose avec. 그렇죠. 제가 여러 개 사면요. 혹시 하나 사면 하나 더? 1 플러스 1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무 중요해. Un acheter, un offert 라고 합니다. 자, acheter가 하나 있으면, 즉 사는 게 하나 있으면 하나는 주는 거, 덤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다가 세 구문을 살짝 붙여가지고 말을 해볼 겁니다. C'est un acheter, un offert? 혹은 세 없이 그냥 un acheter, un offert?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7유로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건 진짜 고단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아저씨가 한 8.5유로까지 부른 거야. 전 딱 1.5유로만 조금만 더 깎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뻥세 동사를 지금 반과거로 쓴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Je pensais à 7 euros. C'est possible? 한 번 더. Je pensais à 7 euros. C'est possible? 하하, 좀 낮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뭐 낮긴 한데 mais bon. C'est un peu juste, mais bon. C'est un peu juste, mais bon. 그럼 여러분 우리의 승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기까지 알려줬다? 조혜쌤이 진짜 다 줬다. 여러분한테 정말 다 줬다. 이번에는요. 아주 유머스럽게 가격을 깎아 볼 거예요. 어떻게 깎을 거냐면 아저씨, 저 진짜 한국인 친구들 짱 많아요. 저 한국 사람들한테 소문 낼게요. 자,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건데요. 나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게 말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parler는 parler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다라고 말했을 때 parler de라는 표현을 쓰죠. 이때 그냥 그것에 대해서라고 말할 때는요. 엉이라는 친구를 살짝 써줄 겁니다. 자, 한번 발음을 해보죠. Je vais en parler au coréen. Je vais en parler au coréen.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저 한국 사람들 다 데리고 올게요. 자, 데리고 오다 하문의 동사인데요. ramène가 되는 거죠. 모든 한국인들 여기로 데려오겠다. Je ramène tous les Coréens ici. Je ramène tous les Coréens ici.
이거는 이제 도저히 이제 아저씨가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이제 7유로? 라고 딱 해주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Alors, 7유로? Alors, 7유로? 그럼 7유로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졌네요. 당신만 특별히 해드리죠. Bon, allez, pour vous. Bon, allez, pour vous. 당신만 해드리는 걸세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아,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일기 쓰고 자도 돼. 내가 프랑스어를 배운 이유 바로 이런 것이지 하면서 탁 구매하시면 됩니다. 7유로에.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가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봐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벼룩시장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주고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lors, ça coûte combien ces couverts là? 80. 80? Tout l'ensemble. Ah oui. Vous vendez pas à l'unité, hein? Ça dépend quoi? C'est-à-dire qu'est-ce que tu veux? En fait, je voudrais juste 2 fourchettes, 2 cuillères et 2 couteaux. C'est comme ça. Ça marche. Tu veux 2 couteaux comme ça ou comme ça? Ça c'est... Ouais. J'aime bien ça. Ouais, ils sont un peu travaillés. Ouais. Je peux te faire 50. 50. Voilà. Alors, je prends ça, ça et... D'où vient ce petit accent? Ah C'est les vacances ou? oui, c'est ça. En fait, je suis coréenne. D'accord. Mais j'habitais avant ici à... Ah voilà pourquoi tu parles bien français quand même. Ah oui, merci beaucoup. Ouais. Ça coûte combien? 5 euros pièce. D'accord, alors j'en prends 2. C'est pour toi pour avoir un petit set de service? Ah, c'est juste pour moi, à la maison. Sympa. Il y a un petit teckel. Il y a un petit teckel. Ouais. On met ça sur les tables pour décorer ou alors ça sert Ah, comme... ah, ça sert de d'accord. porte-couteau. Après on pose des couteaux dessus. Ah oui, en Au lieu Corée, de les on peut poser. utiliser avec les baguettes Les aussi. baguettes aussi, oui. Ah, d'accord. Attends, je te cherche un petit sac. Tu veux régler comment? En liquide, s'il vous plaît. Merci, monsieur. Au revoir. Au revoir. Bonne journée. 하하하, 미션 아콤플리.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테마로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버! 그래서 막시 오피스라고 하면 벼룩시장이 되는 거죠. 어머! 헉! 안 되나 봐. 아, 말도 안 돼. 이 코스염이 킥이란 말이에요. 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상큼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직접 구매하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거든요. 자, 오늘의 미션 공개합니다. 계절별 과일을 추천을 한번 받아볼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혜쌤의 뭔가 단연간의 약간 내공이 쌓인 꼭 먹어야만 하는 과일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일과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 같은 것들을 조금 한번 배워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구매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보면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가장 먼저 프랑스인들은요, 여러분 제철 과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제철이에요 라고 하면서 바나나 사세요, 체리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인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C'est la pleine saison. 그렇죠. La pleine saison. 이때 plaine이라는 건 뭐뭐의 한 중간에 있는 약간 요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est la pleine saison. saison이 여성명사이니까 plein, pleine. plaine가 여성형으로 맞춰져 있죠. 자, 아무튼 제철 과일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저는 여행객인데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혜쌤이 준비한 게 있더래요. 자, 봄에 맛봐야 되는 과일부터 싹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봄은요 여러분 요 삼형제를 맛보셔야 되는데요. 라즈베리, 오디, 블루베리입니다. 말하자면 베리 삼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친구들을 하나씩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입니다. framboise, 오디, mûr, 블루베리, myrtille. 자, 블루베리는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myrtille이라고 L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짜 L입니다. 이유 발음으로 살짝 해주셔서 myrtille.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형제들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les fruits rouges, 빨간 과일들, 베리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베리류는요, 여러분, 봄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과일 가게 딱 보니까 상점에 이렇게 쫙 좌판에 놓여있는 요 과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딱 이거를 탁 사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신선하고 입에서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나왔다. 나 부르다. 딸기가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자, 일단은 딸기는 봄에 제일 맛있어요. 자, 그런데 딸기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리게트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마라데부아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리게트는 가장 일반적인 딸기라고 보시면 되고, 마라데부아는 산딸기 종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리게트부터 가겠습니다. 가리게트, 가리게트, 마라데부아, 마라데부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자, 봄에 딸기가 제일 맛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나마 프랑스 딸기 중에서는 봄에 먹는 게 제일 낫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럽의 딸기는요, 여러분, 한국의 딸기보다 향이 무려 20배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딸기가 있으면 멀리서 길을 가다가 어머, 딸기 냄새나. 딸기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홀린 사람처럼 과일 가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를 사서 집에 와서 먹으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딸기가 맛이 20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혜쌤은 이 단체 협회장이에요. 어떤 단체냐면 프랑스 딸기 먹지마 협회, 줄여서 풋딸먹입니다. 풋딸먹 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총대를 메고 말씀을 드리자면 딸기를 드시지 마세요. 특히나 생딸기는 드시지 마세요. 선생님 분명히 봄에 맛있다고. 그나마 맛이 없는 딸기들 중에서 봄에 먹는 게 그나마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가져온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럼 드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생딸기를 드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갸또라든지 케이크라든지 이런 디저트에 올라가 있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꿀이 뿌려져 있거나 뭐 설탕이 뿌려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맛있게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때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먹는 행동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또 다른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서 조혜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프랑스인들의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이 가리게트 같은 경우에는 생크림하고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딸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혜쌤 친구 중에 프랑스 친구들이 있잖아요. 한국으로 놀러와서 제가 이제 한국 딸기를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봐라! 맛 봐라!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프랑스 딸기는 딸기가 아닌가 봐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이렇게나 맛있는 딸기가 많은데 굳이 프랑스에 가서 내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지 이것도 문화의 한 일부분이니까 하고 먹어본다? 비추드린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맛있는 과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다.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아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복숭아 계열들이 나왔네요. 자, 납작 복숭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베시플라트. 베시플라트. 이때 플라트는 플랫이라는 뜻이죠. 납작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복숭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여름에 천도복숭아 탁 씻어가지고 한 입 베어물면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자, 프랑스가 한국보다 복숭아는 확실히 맛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천도복숭아 한번 가보죠. 넥타린. 그렇죠. 넥타린이라는 천도복숭아 계열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캡처 타임. 캡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캡처하실 수 있으면 캡처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요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이 납작복숭아를 먹고 온단 말이죠. 그럼 조혜쌤은 막 눈물이 흘러. 납작복숭아 맛있지. 그렇지만 이걸 안 먹고 왔다고? 여러분, 프랑스는요, 이 자두 계열이 미쳤다? 자, 미라벨 자두랑 헨클로드 자두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미라벨부터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죠. 미라벨. 그리고 렌클로드 자두입니다. 헨클로드.
자, 일단 미라벨은요, 여러분, 되게 황금빛이죠. 너무 달콤해요. 딱 한 입 물면 약간 몰캉몰캉한 식감이 입속에서 촥 퍼지는데 너무 맛있지. 그러고 나서 헤느클로드인데 사실은 이 모든 과일 중에서 선생님의 최애 과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조에쌤에게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느클로드! 라고요. 자, 헤느클로드는 사실 조에쌤도 외관에 속아가지고 1년 동안 먹지 않았던 과일이에요. 아니, 매실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매실은 아우 상큼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난 신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먹어야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디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과일을 먹게 되었는데 눈이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커진 건 처음이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여름만 되면 헤느클로드를 아주 쌓아두고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꼭 드셔봐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헤느클로드 여름에 냉장고에 딱 넣어두시고 더울 때 이렇게 3개씩 먹어준다. 꼭 기억해 두시고 캡처해 두시고 직접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박도 많이 먹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죠. 파스테이크, 파스테이크. 체리. 자, 체리도 생체리 너무 맛있죠? 스리즈, 스리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을입니다. 우리 또 가을에도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자, 우리 가을은요, 포도의 계절, 그리고 우리 무화과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 배웠잖아요. 치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궁합이 너무 좋은 과일이 바로 이 포도와 무화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포도 2가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샤슬라 포도, 즉 백포도라고 하는 샤슬라 포도가 있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핫했죠?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 그런 포도가 있었는데 그 머스켓에 해당하는 이런 머스켓 포도가 있습니다.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샤슬라, 샤슬라, 미스캬, 미스캬. 그리고 무화과, 피그, 피그. 자, 이때 이 샤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까망베르 기억나십니까? 까망베르. 요 짭짤한 까망베르랑 같이 먹으면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샤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하고도 굉장히 자주 마시는 게 샤슬라 포도 자체가 와인의 한 품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와인과 드셔주면 환상의 궁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은 사실은 추천드릴 과일이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더 맛있어. 그런데 겨울만 안 하면 또 겨울이 이제 삐지잖아요. 자, 그래서 귤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클레멘틴, 클레멘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귤이 좀 더 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과일하고 자주 쓰이는 형용사 표현들을 조금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익은, 잘 익은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음 한번 해보죠. mûr. 이 키위는요, 아직 덜 익었어요.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 kiwi n'est pas encore mûr. 그렇죠. 그 다음, 바나나가 너무 익었어요. 조이쌤은 딱딱한 바나나를 좋아하는데요. 너무 익었다, 조금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너무 익은. La banane est trop mûre. 이때 키위는 남성 명사라서 의가 없고 바나나는 여성 명사라서 의가 있지만 발음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물컹물컹한, 말랑말랑한, 물렁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발음 한번 해보죠. 무, 멀. 남성형일 때는 무, 여성형일 때는 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딸기들이 조금 물컹한 것 같은데 다른 거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fraises sont un peu molles. 이때 딸기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mol에 es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요, 단단한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발음 한번 해보죠. ferme. 저는 딱딱한 복숭아가 좋아요. 딱복파와 물복파의 대결인데요. 자, 딱딱한 복숭아는 pêche ferme라고 하고요. 물렁한 복숭아는 여러분 뭐겠어요? 방금 배웠으니까 뭐를 사용해서 pêche molle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딱복이 좋아요. Je préfère les pêches fermes.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 달달한. 당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달달한 sucré. 체리가 진짜 달아요. Les cerises sont très sucrées.
그렇죠. 그 다음 즙이 많은 남성형과 여성형 발음 차이 두고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합시다. juteux, juteuse. 멜론이 즙이 아주 많습니다. Le melon est très juteux.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다.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과일을 구매하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가장 맛있는 과일 뭐예요? 라고 가게 아저씨께 물어볼 수 있겠죠? 과일 아저씨께. 자, 요즘 가장 맛있는 거. en ce moment을 붙이면요. 요즘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le meilleur 라는 표현을 쓰면 가장 맛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Qu'est-ce qui est le meilleur en ce moment? 한 번 더. Qu'est-ce qui est le meilleur en ce moment? 요즘은, 지금은 뭐가 제철이에요? 이번엔 saison이라는, 시즌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제철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ce qui est de saison en ce moment? Qu'est-ce qui est de saison en ce moment? 자, 그랬더니 아저씨가 체리가 제철이요. 자, les cerises, c'est la pleine saison.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한 번 더. Les cerises, c'est la pleine saison. 체리가 아주 제철이구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번 주 납작 복숭아가 환상이에요. 환상. 꼭 사셔야 돼요. 자, 납작 복숭아가 excellent하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죠. Les pêches plates sont excellentes ces semaines. 한 번 더. Les pêches plates sont excellentes ces semain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왠지 좀 뭔가 나 과일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 딸기 좀 잘 익은 거 맞나요? 이렇게 막 말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까 mûr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새 구문이랑 붙여서 뒤에 이 딸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C'est bien mûr ces fraises. C'est bien mûr ces frais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새 구문으로 써버리면 여러분 ces fraises를 만약에 주어로 뒀다라고 한다면 fraise가 여성이니까 mûr도 여성으로 써야 되고 être 동사도 뭐 동사 변형형에 따라서 복수형으로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새 구문으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새를 먼저 던져 놓고 뒤에다가 주어를 넣는 방법이 굉장히 일상에서 자유주 사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수박 단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구문으로 먼저 던지는 거죠. C'est sucré cette pastèque. 한 번 더. C'est sucré cette pastèque. 그럼요. 아주 달고요. 향도 좋습니다. 자, 향이 좋은 parfumé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Oui, c'est sucré et très parfumé. Oui, c'est sucré et très parfumé.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혹시 맛을 보고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치즈가게에서 배웠습니다. 맛보다 동사는 goûter였었죠. 저 혹시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Est-ce que je peux goûter? Est-ce que je peux goûter? 아니, 왜냐면 방금 굉장히 달고 향도 좋다라고 말씀했으니까 혹시 그러면 맛 한번 볼 수 있을지?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혹시 포도 한 알만 맛볼 수 있을까요? 자, 한 알이라고 말할 때는요. un grain이라고 합니다. un grain de raisin. 포도 한 알 맛봐도 될까요? Je peux goûter un grain de raisin. 한 번 더. Je peux goûter un grain de raisin. 그렇죠. 그냥 뭔가 포도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는 딱 한 알만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그럼요. 드셔보세요. 아주 달다고요. Allez-y, bien sûr. Il est très sucré. 한 번 더. Allez-y, bien sûr. Il est très sucr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단한 과일과 말캉말캉한 과일을 골라서 조금 구별해보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혹시 너무 익지 않은 바나나 있어요? 그러니까 mûr는 mûr인데
pas trop mûr. 너무 뮤하지 않은 그런 바나나 있을까요?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us avez des bananes pas trop mûres? 한 번 더. Vous avez des bananes pas trop mûres? 그렇죠.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약간 단단한 복숭아를 찾고 있는데요. 너무 익은 거는 말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깊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찾고 있습니다. 쭉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 cherche des pêches un peu fermes, pas trop mûres. 한 번 더. Je cherche des pêches un peu fermes, pas trop mûres.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랬더니 혹시 지금 드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드실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st pour maintenant ou plus tard? C'est pour maintenant ou plus tard? 그렇죠. pour maintenant이냐 혹은 pour plus tard냐 요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며칠 뒤에 먹으려고요. 지금 바로 먹을 게 아니라서 조금 이제 너무 익지 않은 거, 단단한 걸 원합니다. C'est pour dans quelques jours. C'est pour dans quelques jours.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3개 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내가 어떤 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면 Jean이라는 표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그걸로 3개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살 개수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죠. J'en prends 3. J'en prends 3. 저 그거 500g 살게요. 체리 같은 경우에는 3, 4개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램수로 사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 그거 500g 살게요. J'en prends 500 grammes. J'en prends 500 grammes. 저 그거 한 팩 살게요. 자, 팩은요, barquette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요것도 가겠습니다. J'en prends une barquette. J'en prends une barquette.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혹시 이게 다이실까요? Ce sera tout? Ce sera tout? 네, 오늘은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Oui, ça suffit pour aujourd'hui. Oui, ça suffit pour aujourd'hui.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혜쌤이 실제로 과일 가게에서 어떻게 과일을 구매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onjour monsieur. Oui. Est-ce que je pourrais prendre les vidéos? Merci, c'est gentil. 일단 촬영 허가를 받는다. Alors, je vais prendre... D'accord. Je vais prendre 100 grammes de cerises et aussi 100 grammes de mirabelle. J'adore. Vous êtes quelle origine? Corée du Sud. Corée du Sud. Ouais. Il y a beaucoup là qui sont arrivés. Ah ouais? Oh, d'accord. Et aussi, c'est Reine-Claude, c'est sucré. Très bon, ouais, c'est bon. Ah d'accord. Alors, comment faire? J'en mets quoi? 4, 5, 6. Comme vous voulez. 6. Oui, j'en prends 6. Vous les aimez plutôt durs ou un peu mûrs? Je sais pas, Les je sais deux. pas trop. Les Ok. deux, ouais, peut-être. Et aussi pêche plate. Je préfère le dur. Dur. Dites-moi si ça va. Oui, super. J'en mets combien, madame? 5. 5, s'il vous plaît. Et qu'est-ce que c'est, là? Fruit de la passion. Et quand ils sont fripés comme ça, c'est qu'ils Ouais. sont mûrs. Ah oui. 여러 가지 야채들을 구경하던 중 과일 가게 사장님이 느닷없이 수박을 썰기 시작하는데 C'est pour moi? C'est pour vous. Ah, merci. 경건한 마음으로 수박을 식해본다. Mais c'est pas vrai, c'est trop sucré. 3초 고민한다. Je prends ça aussi. Bien fait de vous la faire. 사장님은 미끼로 대여를 낚았다. Ah ouais, ça fait 14,27 €. Oh, il fait vraiment chaud dehors. Ah ouais, c'est horrible. Oui, je suis un peu choquée. Demain aussi, mais un peu moins que... Ah oui. Alors, demain, je sors pas. Pas du tout. Sans Sans contact. contact, ça marche. Merci beaucoup, madame. Merci. Très bonne soirée à vous. À bientôt. Bonne soirée à vous.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프랑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되셨네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u revoir.